여러 갈래로 꼬인 가죽으로 구성된 지갑과 가방이 어느덧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의 이야기죠. 최근 들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인트레치아토라는 특유의 가죽 세공 방식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여러 이유에 의해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보테가 베네타는 줄을 서야만 살 수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브랜드가 되었죠. 의류부터 가구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보테가 베네타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브랜드가 보통 창업자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 네임을 짓죠. 하지만 보테가 베네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보테가는 장인들이 작업하는 아틀리에를 뜻하며 베네타는 이탈리아어로 베네토 지역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베네토의 아틀리에 정도가 되겠네요. 보테가 베네타는 1966년 창립 당시 장인 정신이 깃든 최상급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죽 장인이 많기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북부의 비첸자 지역에서 이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죠. 이곳에서는 당시 장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끈 형태의 가죽을 일일이 끼워 넣어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드러운 가죽을 끈 형태로 잘라서 머리 따듯이 엮는 기법인 인트레치아토 기법이었죠. 이렇게 이탈리아 가죽 장인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한 제품들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들은 소비자의 눈에 들게 되었죠. 보테가 베네타가 여타 명품과 확연히 다른 점은 점잖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로고가 도배된 과시성 짙은 제품들은 당시에도 많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들에 슬슬 질려가고 있었죠. 이때 질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보테가 베네타의 가방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잘 나가지만 한때는 보테가 베네타도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트레치아토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품이 많이 들어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나 제품의 종류도 소규모 공방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죠. 또한 1970년대 후반 창립자들이 모두 브랜드를 떠나면서 사업 운영에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80년대 들어 수익이 점점 감소했고 로고가 도배된 제품을 만드는 등 다른 브랜드와 별다를 것 없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브랜드 특유의 정체성은 사라졌죠. 그나저나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모노그램 같은 제품을 만들었다니 좀 신기하네요. 결국 보테가 베네타는 그저 그런 명품 브랜드로 남아있다가 2001년 구찌그룹에 인수됩니다. 현재는 캐링그룹으로 불리는 당시의 구찌그룹은 보테가 베네타를 되살리기 위해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을 유지하는 전략을 내세웁니다. 로고 제품을 없애고 간결한 디자인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죠.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에르메스나 아르마니를 제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보테가 베네타를 접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가방과 지갑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제품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인트레치아토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별다른 로고도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제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구성이 약하다고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보테가 베네타는 2002년 이후 계속 로고가 없는 고급스러운 가죽 제품들을 만들면서 다시금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되기 위한 그들의 마케팅 전략 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소셜 네트워크 폐쇄입니다.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SNS를 통해 활발한 홍보를 진행하고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보테가 베네타는 SNS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모두 폐쇄해버렸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SNS에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보테가 베네타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보테가 베네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그걸 공유해 브랜드 이미지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홍보 비용도 줄어들고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홍보까지 해주니 일석이조네요. 원래 보테가 베네타를 대표하는 색깔은 제일 좋은 가죽을 연상시키는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브랜드의 컬러가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 색깔은 보테가 그린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보테가 베네타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이 색깔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르메스의 오렌지색이나 버버리의 체크무늬처럼 보테가 베네타를 대표하는 색깔이 녹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작된 지 50년이 조금 넘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브랜드지만 보테가 베네타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의 카테고리를 모두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꾸준히 변화해가는 모습으로 지금의 자리에 도달한 보테가 베네타는 여전히 특유의 색감과 소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보테가 베네타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품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